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냉철하고 예리한 평론을 해주시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언제나 친근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평론가죠. 백성문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저희 조영민 기자와 잠시 살펴봤던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전 통이동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각 분과 간사들에게 이런 주문을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부터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좀 빠르면은 현 정부에다가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들어주면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인수위 업무가 끝나고 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의 민생 해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민생 해결을 위해서는 또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차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는데 과연 지금 정권에서 협조를 좀 많이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인수위원회 첫 간사단 회의에서 지금 밝힌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건 민주당의 당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하고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확대, 네. 지원의 확대, 또 영업을 위한 저리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략 한 50조 정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은 이번 정부가 도와줄 수 있으면 요청을 해보고 안 되면 정부 출범하면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 지방선거까지 고려한다면 당천을 놓고 보면 지금 현 민주당도 이걸 반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반대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하. 현 정부 입장에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달 21일에 한번 추경이 있었죠. 16조 9천억 원 정도였는데 그때 원래 더 확대 편성하기를 양당 모두 원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분명히 서로 이제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 정부가 이런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5월 10일부터 직무를 시작한 이후가 네.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이죠.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정부는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쨌든 저희는 아주 모범적인 정부 인수인 게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지시하셨고 저희도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님의 그런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의 인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또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얘기를 잠시 해볼까요? 오전까지만 해도 자, 박수현 수석이 윤 당선인의 의지는 지켜지길 기대한다라면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장관 회의를 주재한 이후에 청와대 쪽은 용산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역대 정권 2학기에도 어느 정도 힘겨루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권력과 구권력이 사사건건 일일이 대립한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순조로운 권력 이양이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좀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도 부담스러울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근데 전 좀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들의 만남을 보면은 당선인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뭐 회의 안건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하고 만나거나 이런 형식보다는 일단 먼저 상견례를 해요. 네. 상견례하고 난 다음에 축하한다, 덕담도 오고 가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사실 또 제가 집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의제를 미리 던진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윤 당선인 측에서 먼저 던지고, 이것만 던졌으면 모르겠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하고 묶어가지고 사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 사실 청와대 의중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앞서 나가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공공기관 인사 같은 경우에도 과거 정권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알박기다 이렇게 나오지 말고 네. 꼭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제가 부탁을 좀 하겠다든가 이렇게 좀 콕 찍어가지고 몇 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밑 조율을 하면 되는데, 다 그냥 알박기다 아하.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나니까 청와대가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나오니까 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은 지금 허수아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려갔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 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단추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부담스럽지만 좀 선뜻 만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성급했다. 윤 당선인 측이 조금 성급했던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건데, 조금 성급했다라는 것도 일각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의견을 좀 제시해보고 조율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위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이슈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건의하겠다는 정도 입장이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뭐 김경수 지사와 함께 사면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윤 당선인의 의지라기보다 주변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걸 가지고 이쪽에서 의제를 다 선점했다고 하는 건 다소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공공기관 인사 관련해서는 이제 조율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당에서 나오는 알박기 얘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나치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항상 당청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당선인 또 인수위와 또 국민의힘 당 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온도차들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걸 지금 만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청와대가 조금 더 지나치게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어렵겠다가 아니라, 어렵겠다는 표현 쓰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협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청와대 측의 입장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